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리쉐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의 모양, 형태 이런 것들을 좀 바꾸겠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리쉐입 얘기를 하려면 롱 데이터, 와이드 데이터 개념을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맨 처음에 뭐 월 이렇게 있고 일, 다음에 요일, 다음에 뭐 매출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순이익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1월에 1일 월요일 매출은 얼마, 순이익 얼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1월에 2일 화요일 얼마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월이 나오고 2월에 1일 뭐 요일 나오고 쭉 얼마. 그다음에 2월에 2일 쭉 하고 그다음에 뭐 12월에 31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우리가 흔히 보는 데이터인데 요걸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요 1월을 지금은 여러 줄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걸 한 줄로 쭉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1월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2월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12월까지 우리가 이렇게 넣고 싶다고 해보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요 1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여러 줄이 있죠. 그거를 요 옆으로 쭉 줄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1일, 2일, 3일 이런 식으로 쭉 해서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줄을 쭉 세우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 요 매출 데이터 요게 요로 1월에 1일이니까 1월에 2일의 매출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오겠죠. 1월에 3일 매출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2월에 1일 데이터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2월에 2일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일하고 순이익은 빠졌죠. 만약에 여기서 순이익을 오른쪽 데이터 형태로 나타내고 싶다면 요 세트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일하고 순이익을 일단 빼고 월, 일, 매출 요것만 갖고 보려고 합니다. 이걸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걸 저희가 롱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 와이드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 형태의 특징들이 좀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요 1이 롱 데이터에서는 그냥 데이터죠. 1, 2, 3, 4가. 그런데 여기서는 컬럼의 이름입니다. 컬럼의 이름. 여기에 월 이런 식으로 오는 거고 여기에 컬럼의 이름이죠. 컬럼의 이름이냐 데이터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컬럼의 이름으로 돼 있을 때 만약에 32일이 생겼다. 그럼 아예 틀을 바꾸면서 하나를 더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좀 불편함이 있는데 만약에 롱 데이터 같은 경우에 32일이 생겼다. 그럼 밑에다 그냥 추가하면 됩니다. 1월에 3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월은 없어도 돼요. 근데 여기는 틀이 추가되면 여기에 결측치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생기죠. 특히 2월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런 거 없으니까 이런 거 다 결측치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멍난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한 줄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뭐 위에 추가하냐 아래 추가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정렬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롱 데이터가 훨씬 더 유연하고 다루기도 쉽고 편리합니다. 그런데 와이드 데이터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데이터를 현업에서 뭐 엑셀이나 이런 걸로 받다 보면 와이드 데이터일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사람이 뭔가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를 할 때는 왼쪽 데이터보다는 오른쪽 데이터로 정리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특히 차트를 그린다든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가 이럴 때는 오른쪽에 있는 와이드 데이터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롱 데이터가 훨씬 더 적합하고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는 이 판다스에서 두 데이터 포맷을 형태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롱에서 와이드로 가는 걸 저희가 피벗이라고 부릅니다. 피벗이라는 용어는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쓰이는데 저희 판다스에 있는 이제 메소드가 있으니까 피벗이라는 메소드. 그다음에 와이드에서 롱을 가는 걸 저희가 멜트라고 부릅니다. 멜트 이렇게 부릅니다. 뭐 부른다기보다는 그런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롱에서 와이드로 가는 거 피벗, 와이드에서 롱으로 가는 거 멜트. 물론 이제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스택, 언스택도 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롱으로 쭉 쌓는 걸 저희가 스택이라고 부르고 이 스택으로 쌓여있는 걸 옆으로 펼치는 걸 저희가 언스택이라고 부릅니다. 그 판다스에 함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피벗 멜트보다 조금 더 로우 단계, 아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요걸 쓸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피벗 멜트로 웬만한 걸 저희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롱 데이터와 와이드 데이터의 개념,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형태를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데이터의 형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차트를 그린다든가 했을 때 이 형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데이터를 그 차트로 잘 그려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죠. 예, 여기서는 지금 이 월이라는 걸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뒤에서 우리가 실습을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인자를 줘야 어떤 모양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요일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요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싶다. 요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월, 일, 요일, 그 다음에 매출, 순이익 이렇게 있었죠.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저희가 한 줄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월이 이렇게 있고 1월, 2월 이렇게 쭉 한 줄로 12월까지 똑같이 만들고 싶은 건데, 여기에 올라가는 데이터를 저희가 일이 아니라 요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어떻게 올라가면 되냐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여기에 있는 매출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으려고 딱 봤더니 실제 1월에 1일에 월요일이라고 하면 월요일은 1월에 월요일이 또 있죠. 이쪽에 뭐 7, 8일쯤 되겠나요? 네, 여기에 또 있죠. 그래서 보통 한 달에 4개 내지 5개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여러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합쳐서 여기다가 넣어야 되죠. 왜냐하면 1월에 월요일이 칸이니까 이 4개의 데이터 혹은 5개의 데이터를 합쳐서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합친다는 의미는 집계를 의미합니다. 집계. 집계는 꼭 합만 있는 게 아니라 평균도 있고 뭐 카운트도 있고 우리 앞에서 그룹 바이에서 봤던 여러 가지 집계에 관련된 메소드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와이드 데이터를 내가 다시 롱 데이터를 와이드 데이터로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 1일, 2일, 3일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일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여기에 집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집계는 합이 될 수도 있고 평균이 될 수도 있고 카운트가 될 수도 있고 뭐 표준 편차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집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언제 일이고 언제 요일일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짝이 1월을 내가 한 줄로 만들려고 기준이 되는 애가 지금 저희는 월입니다. 월을 한 줄로 만들려고 할 때 이 롱 데이터에 그냥 데이터가 하나씩 존재하면 아까처럼 피벗으로 가는 거고, 지금처럼 한 줄로 만들려고 하다고 하는데 오른쪽의 기준을 요일로 잡았더니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상이다. 이럴 때는 반드시 집계가 필요하겠죠. 이럴 때는 저희가 보통 판다스에서는 피벗 언더바 테이블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어요. 피벗 언더바 테이블. 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하면 기준을 뭘로 잡냐면 처음에 월로 내가 기준을 잡겠다. 이렇게 인자를 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펼칠 거를 요일로 잡겠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내가 매출을 쓰겠다.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줘야 되냐면 집계는 내가 뭘로 하겠다. 썸으로 하겠다. 뭐 평균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옵션을 주면 얘가 이렇게 잘 만들어 줍니다. 앞에 만약에 피벗 테이블 말고 피벗인 경우에는 집계가 필요 없겠죠. 그러면은 4개가 아니라 3개만 주면 되겠죠. 기준을 내가 뭘로 잡겠다. 그 다음에 오른쪽 컬럼으로 올릴 아이를 뭘로 잡겠다.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는 뭘로 쓰겠다. 이렇게 3개만 주면 우리가 다 할 수가 있겠죠. 피벗 언더바 테이블은 집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집계 메소드를 무엇을 쓸지 요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멜트는 피벗 테이블로 온 거를 거꾸로 가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집계를 썼기 때문에 이거를 합계를 냈는데 이걸 역으로 펼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피벗 멜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렇게 집계가 발생하지 않고 하나당 하나씩 1대1로 매핑이 돼서 와이드 데이터로 바꿨을 때는 다시 롱 데이터로 우리가 변환할 수 있지만 이미 집계가 들어가면 이렇게 오리지널로 변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요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멜트로 이렇게 밑으로 펼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피벗 언더바 테이블로 우리가 집계를 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멜트로 만약에 펼친다면 원본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미 여기가 합계가 이러거나 뭐 어떤 집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1월에 월요일 하나 있는 2월에 뭐 1월에 이런 식으로는 되겠죠.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로 우리가 집계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걸 다시 멜트로 롱 데이터를 만들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월, 요일, 그 다음에 매출 이런 식으로 있겠고 1월에 월요일, 1월에 화요일, 1월에 수요일 이런 식으로는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씩은 만들 수 있겠죠. 아까 요 데이터를 요게 있는 와이드 데이터를 롱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월요일이 4개가 있었으니까 월요일 4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원본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미 집계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참고적으로 해볼게요. 만약에 똑같은 데이터, 제가 똑같은 데이터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월, 일, 요일, 매출, 그 다음에 순이익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아까처럼 똑같이 다 있었어요. 1월에 2일, 1월에 3일, 2월에 1일 이렇게 쭉 데이터가 있다고 해봤을 때 이걸 저희가 한 줄로 똑같이 만드는데 월에 1월, 2월 쭉 해서 12월까지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일도 아니고 요일도 아니고 그냥 1월 거를 전체를 다 넣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집계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는 월, 화, 수, 목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그냥 하나 이 1월에 31개를 전부 다 집계를 해서 여기다 넣고 싶은 거예요. 이때도 집계가 들어가니까 합계를 쓸 수도 있고 평균을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룹 바이하고 동일해집니다. 그룹 바이 배웠죠? 1월을 싹 모아서 여기다 집계해줘. 2월을 싹 모아서 여기다 집계해줘. 1월, 2월 이렇게 집계해줘. 그러면 여기에는 아마 매출의 합계 혹은 매출의 평균, 뭐 내가 원하는 메소드를 쓴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롱 데이터로 있는 걸 갖다가 이 월이라는 걸 기준으로 잡고 한 줄로 만들고 싶은데 일일에 하나에 하나씩 있는 걸 그냥 쭉 펼친다. 그러면 피벗. 그 다음에 요일처럼 한 달에 몇 개씩 들어있는 거를 부분 집계를 한다. 그러면 피벗 언더바 테이블. 그 다음에 그냥 요 기준을 통으로 다 집계를 한다. 그러면 그룹 바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계 없이 부분 집계, 완전 집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판다수로는 피벗 언더바 테이블, 그룹 바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와이드 데이터를 롱으로 바꿀 때는 멜트라는 걸 쓰는 건데 멜트는 완전 원상복귀 하려 그러면 집계가 들어간 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풋도 하시고 데이터는 피벗이라는 데이터를 한번 읽어와 볼게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데이트라는 걸 기준으로 잡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아이템이라고 돼 있는 애 있죠. 이게 보면 리얼 GDP, 인플레이션, 언임플로이먼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데이트를 기준으로 피벗을 한번 해볼게요. 리쉐입의 피벗 얘를 할 건데 기준은 데이트, 인덱스는 데이트, 컬럼은 뭘 볼 거냐면 아까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밸류는 일단 밸류 1, 밸류 2 두 개가 있어요. 일단 밸류만 볼게요. 밸류 2는 놔두고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누르면 이렇게 됐어요. 자, 위에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데이트가 있는데 원래 데이트가 31일에 리얼 GDP, 31일에 인플레이션, 31일에 언임플로이먼트 이렇게 세 개씩 짝으로 있는 게 옆으로 퍼졌죠, 지금. 31일 거를 인플레이션, 리얼 GDP, 언임플로이먼트를 옆으로 빼고 이렇게 데이터를 여기다가 밸류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잘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가장 큰 차이점은 요 리얼 GDP, 인플레이션, 언임플로이먼트가 여기서는 데이터였는데 여기서는 컬럼 이름으로 올라왔다는 거.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자, 여기서 밸류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 밸류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 아까 우리 그 비주얼 파이썬에서도 선택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밸류에 대해서 한 세트,
value 2에 대해서 또 한 세트.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준다는 거.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두 번 한 거예요. 두 번. 네.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요거 안 준 거죠, 지금. 네, 아까 위에서 제가 보여드린 안 준 거여서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좀 어떤 걸 기준으로 뽑을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멜트도 한번 해볼게요. 멜트도. 멜트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까 그 만든 거 다시 한번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 멜트는 결국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도 데이트를 기준으로 할 건데 인플로이먼트, 리얼 GDP, 언인플로이드 이 세 개를 다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 개를 다 밑으로 내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멜트죠, 멜트. df2를 할 거예요. 기준은 데이트. 얘는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놔둬 보겠습니다. 세 개를 다 할 거니까. 내가 두 개만 할 거면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언인플로이먼트 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거 세 개를 다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인플레이션, 언인플로이먼트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갔죠. 그래서 원래 옆으로 세 줄짜리가 그냥 밑으로 쭉 내려간 거죠. 그래서 지금 개수를 보면 203개가 609개가 된 거예요. 3배 하면 딱 609개죠. 네, 행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요 값들이 요 옆으로 왔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요게 생긴 거예요. 베리어블하고 밸류라는 컬럼 이름은 원래 없었던 건데 임의로 만들어 준 거예요. 임의로. 원래 뭐였어요? 우리 원래 데이터에서는 제가 이름이 원래 아이템하고 밸류였어요. 아이템하고 밸류. 근데 여기는 뭔지 없으니까 그냥 만들면서 만들어 준 겁니다. 당연히 옵션으로 우리가 줄 수도 있겠죠. 데이터하고는 상관없지만 이제 옵션으로 저런 것도 줄 수가 있어요. df에 데이트를 기준으로 할 건데 내가 다 할 거야. 근데 베리어블 네임은 예를 들어서 아이템으로 해줘. 그다음에 밸류 네임은 밸류로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컬럼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컬럼 이름만 바뀐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두 개만 할 때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그런 최종적으로 나오는 아이의 그 옵션들을 이제 여기를 뭐 allocate to를 이제 할당을 할 거냐 이런 거. 그다음에 인덱스를 뺄 거냐 넣을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이쪽 왼쪽 인덱스. 네, 자 그런 얘기. 자 마지막으로 우리 피벗 언더바 테이블이란 게 있죠. 피벗 언더바 테이블. 얘 어떻게 생겼나 볼게요. 얘 보면 이름이 있고 타임이 있고 그다음에 과목이 있고 점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를 하려고 하냐면 과목별로 한번 그 평균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김말이라는 애가 있는데 김말이가 국어 성적도 있고 수학 성적도 있고 영어 성적도 있잖아요. 걔네들끼리 부분 집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김말이만 다 모아서 평균 내고 이러면 그룹 바이로 가는 거고 김말이의 성적별로 부분 집계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피벗 언더바 테이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집계도 어그리게이션 펑션 뭘로 할지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보시면 피벗 언더바 테이블. 데이터는 df3. 그다음에 인덱스는 뭘로 할 거야? 네임으로 할 거죠. 네. 그다음에 컬럼은 뭘 가지고 컬럼을 만들 거야? 컬럼은 과목으로 할 거고 데이터는 뭘로 뽑을 거야? 스코어로 볼 거죠. 스코어. 밸류는 스코어로. 지금 타임은 안 보겠다는 거예요. 타임 상관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그리게이트. 그러니까 이게 그 뭐죠? 집계할 그 함수 뭘로 할 거야? 평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추가 옵션.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김말이의 영어 평균 요거, 김말이의 한국어 평균 요거, 김말이의 수학 평균 요거 이런 식으로 부분 집계가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뭐 2개 이상 할 수도 있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를 줘야 되는 자리에 2개 이상을 주면 리스트로 묶어줘라. 이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비주얼 파이썬으로 하고 있지만 코드를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네임으로 컬럼은
과목으로 value는 스코어로 이렇게 하면서 어그리게이션은 내가 합계 총점도 내고 평균도 내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세트로 두 세트가 나옵니다. 총점에 대해서 한 세트, 평균에 대해서 한 세트.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밑에 실습은 뭐 별거 없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어떤 걸 기준으로 할래, 뭘 가지고 볼래 이렇게 이것만 바꿔가는 건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게 기준. 우리 아까 그걸로 하면 그 월, 1월이냐 2월이냐 딱 기준점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위로 올릴 거냐. 날짜를 올릴 거냐, 요일을 올릴 거냐. 이게 중요했죠. 날짜를 올리면 집계 없이 그냥 올리는 거고 요일을 올리면 부분 집계를 해서 올리는 거다. 그다음에 1월을 통으로 묶고 싶으면 그룹 바이를 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서 개념은 어렵지 실제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제 만약에 수업을 해보게 되면 개념을 어렵게 설명을 해놓고 자 막 해봅시다 하면 이제 코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코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이제 비주얼 파이썬을 이용해서 하면 개념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코드는 차차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 어려워 보여도 이게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 밸류 바를 줘야 되는 자리에 2개 이상을 준 거죠 지금. 네, 그럴 때는 리스트로 묶어준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아마 이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름 바꾸. 그래서 코드를 보면 이 UI를 잘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 UI대로 코드를 만든 거니까 코드도 잘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거꾸로죠. 코드를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그걸 보고 UI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UI가 코드하고 거의 논리적으로 일맥상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UI를 잘 이해하면 코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 나머지 아이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소개만 좀 드리고 갈게요. 중요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추가적으로 만든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마크다운이라고 있는데 요거 뭐냐면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막 글씨로 크게 큰 글씨 작은 글씨 막 써놓잖아요. 요게 요 셀 하나가 위에 코드라고 돼 있으면 파이썬 코드 넣는 거고 마크다운으로 제가 설정을 하면 여기 텍스트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샵이면 큰 글씨, 그다음에 샵샵이면 조금 큰 글씨, 샵샵샵이면 조금 큰 글씨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여기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글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 같은 거예요. 이건 이제 저희만의 어떤 문법이 아니라 원래 마크다운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도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뭐 굉장히 다양한 걸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위에 요거를 이렇게 점 A 다시 B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찍찍 3 이렇게 대시 3개 그으면 이렇게 옆으로 선 길게 그어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테이블 표도 만들고 다양한 에디터라고 보시면 문서 에디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문법을 잘 익히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대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AA 누른 다음에 이렇게 T 하면 이렇게 문법을 써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그래서 BBB 한 다음에 B 한 볼드로 만들어주고 뭐 CCC 한 다음에 이탈릭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뭐 그림 붙이는 거, 뭐 링크 거는 거 각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하면 이렇게 마크다운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PDF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그냥 제가 그 분석하면서 많이 쓰는 거라서 올려놨는데 필요하신 분만 참고적으로 쓰세요. 그래서 PDF에 있는 텍스트를 싹 다 긁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패키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인스톨 패키지라는 걸 누르셔서 패키지를 인스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패키지는 제가 자동으로 임포트나 인스톨을 안 해주고 이렇게 매뉴얼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앱을 딱 켰을 때 여기에 이런 게 있다. 그럼 이거는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수동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인스톨은 돼 있어요. 인스톨은 PC로 가져오는 거니까 한 번만, 임포트는 따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임포트하고 여기에 필요한 제가 함수들 이런 것까지 짜서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이게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선택하는 거죠.
이거 저희 비주얼 파이썬 속에서인데 PDF로 되어 있는 걸 만약에 선택을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뭐 df111 이런 식으로 딱 쓰면 실제 그 PDF에 있는 텍스트만 싹 긁어가지고 일로 가져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양이 많아서 그런가요? 네. PC가 버벅돼서 그런 거예요. 보통은 금방 가져옵니다. 금방.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텍스트들만 싹 긁어다. 네. 좀 오래 걸렸네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fname, PDF 파일 이름이죠. 그리고 이 텍스트들을 그 엔터로 구분해 가지고 전부 다 싹 다 가져와서 한 거예요. 텍스트 같은 거 분석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필요하시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DF로 돼 있는 텍스트만 긁어다가 분석하고 싶을 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 이제 뭐 요것도 이제 임포트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이럴 때 이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럴 때 자동으로 해주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요거를 리포트를 제너레이트 리포트 이런 걸 실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주는 거를 싹 다 해줍니다. 이것도 패키지예요. 패키지 누가 만들어 갖고 올려놓은 건데 저희가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데이트가 있는데 뭐 몇 개가 있고 뭐 히스토그램 어떻게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눌러보면 디테일도 나와요. 이렇게 리포트 형식으로 우리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처음에 딱 가져왔는데 뭐뭐 있는지 잘 모를 때 이럴 때 이런 거 한번 돌려보면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다스 옵션이라고 있어요. 우리 아이리스 같은 거 한번 읽어놓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판다스 옵션 보면 여기 중간에 점점점 있죠. 150개를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점점점으로 보여줘요. 가끔은 내가 더 많이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옵션을 판다스에서 디스플레이 옵션입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몇 개까지 보여줄래? 여기 보면 60이 보니까 60이 맥시멈인 것 같죠? 그래서 내가 150개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해서 런을 하게 되면 그리고 df 언더바 아이리스 이렇게 하게 되면 150개 다 보여주는 겁니다. 150개 이런 식으로 가끔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워닝 같은 거 아까 보면 워닝 같은 거 나왔잖아요. 우리 이런 워닝 워닝 보고 싶지 않아. 워닝 보고 싶지 않아. 에러만 보여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워닝을 이그노어 시킨다든가 뭐 이런 옵션들이 있죠.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돌아가고 싶어. 되돌아가고 싶어. 그럼 껐다 키면 물론 되돌아가는데 set default 같은 거 눌러주시면 원래로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로. 그래서 요거 150개짜리 아까 다 보여달라고 한 거 다시 실행해 보면 이제 조금만 보여주죠. 60개 넘어가면 점점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판다스 옵션 요것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은 추가적인 것들이니까 한번 눌러보시면서 이런 기능도 있네 이렇게 추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